부동산 경매가 단순히 싸게만 사는 것이라고 하면 오로지 돈에 관한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절차에 따라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매에 대한 절차나 또 경매에 대한 과정은 기본적으로 조금 알아두었으면 합니다. 경매숙걸 현매경의 치우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한다고 하면 거의 열의 9은 네가 좀 부동산을 좀 싸게 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경매의 모든 목적이 저렴하게 사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상을 까놓고 보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물건의 하자를 제대로 보고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향후 물건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감정금액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 반대로 유찰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오늘 물건은 2020 타경 50817 물건이고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지금이야 솔직히 주택에 대한 규제가 정말 심해지고 취득세가 올라가면서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가 있지만, 한때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무조건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이 물건은 2020년도 2월에 3억 600으로 감정되었고 11월에 경매가 시작되었는데 2번 유찰이 된 다음 2021년 3월에 낙찰된 그런 케이스예요. 여기까지 보면 그냥 평범한 물건인데, 여기 임차인 현황을 보면 주거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라는 것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항력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증금을 내놓지 않으면 다 줄 때까지 버티면서 살 수 있는 권리, 그게 대항력이죠. 부동산 경매 물건이 나오면 소유자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세입자도 아주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이렇게 대항력이 있어서 전액 배당을 받는데도 말이죠. 가끔 저에게 자신의 상가가 혹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들어가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부동산 경매가 단순히 싸게만 사는 것이라고 하면 오로지 돈에 관한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절차에 따라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매에 대한 절차나 또 경매에 대한 과정은 기본적으로 조금 알아두었으면 합니다. 솔직히 알아서 나쁠 거는 없잖아요. 꼭 투자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기보다는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혹은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알아두면, 솔직히 좀 배워두면 여러 가지로 쓸모가 생겨나요. 잊을만 하면 가끔씩 전세 보증금 사기 사건이라든지 깡통 전세로 고통을 받는 임차인에 관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다들 이때 멘붕이 와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물건 세입자는 꽤 영리하게 대처를 한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낙찰자가 나와서 배당금을 받고 다 배당받지 못하는 돈을 또 요구해야 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세입자가 낙찰을 받으면 모든 권리는 소멸되고 세입자 본인의 보증금에 대한 배당도 아주 쉽게 처리가 돼버려요. 아마 이분께서는 몇 달 동안 경매 그리고 공매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낙찰을 받자마자 법원에 채권 상계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채권 상계 신청서는 낙찰금에 대한 잔금을 채권으로 대신 내겠다는 서류이고요. 이분이 2억 5천만 원에 대한 채권이 있으니까 낙찰 금액인 2억 4,900만 원으로 퉁치고 남은 100만 원은 경매 비용으로 나가고
모자란 금액은 자기가 부담한다는 거죠. 물론 취득세는 별개로 내야겠지만요. 이런 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면 일단은 절차와 과정을 좀 잘 알아야 되고요. 또 이 오피스텔에 대한 향후 전망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미리 예측해야 합니다. 잘못했다가는 큰 손실을 그냥 떠안는 꼴이 되는 거니까요. 세입자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나 상가가 경매에 들어갔다고 하면 우선 계속해서 돈을 다 받고 나가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조금 긴 흐름으로 봐야 할 때도 많이 있는데 절차와 과정을 모르면 쉽게 당하기도 하고요. 또 뻔히 돈이 흘러다니는데 그것을 붙잡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곳은 입지가 워낙 좋아서 지금 이 가격보다 오르면 올랐지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낙찰 가격도 일반 매매가보다 조금 저렴하게 보이기는 하네요. 임차인으로서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보면, 그리고 조금 더 배워보면 직접 참여해서 낙찰을 받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배당 요구를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그리고 또 낙찰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낙찰받은 임차인도 경매로 인한 손실을 생각하기보다는 생각을 달리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